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IRA라고 그렇죠. 부르죠. 예, 이게 좀 통과가 돼서 예, 지금 우리 국내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인플레 감축법이 발의돼서 우리 그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또 배터리 이런 분야에 큰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에서 우리 한국산 전기차는 뭐 제외가 된다. 네, 뭐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뭐 더 올라가서 네.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8월 16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네. 내용 속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는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 그런데 이제 현대나 기아차는 미국에 아직 공장이 없습니다. 조지아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2025년이 돼야 네. 공장이 완공이 되다 보니까 아하. 1,000만 원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동안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미국 다른 그 차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아. 그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경쟁력이 있었네요. 가격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그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차인 EV6가 네.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종합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작년까지 4%였는데 네. 올해 상반기는 9%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예.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지금 그 미국 전기차 시장에 선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결국은 다른 비슷한 종류의 차량보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500만 원 이상 비싸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500만 원 쌌는데 그 그러니까요.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다른 차는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 못 네. 받으니까 아. 비싸게 되니까 그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그래요. 생기고요. 네. 또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이 앞으로 현대 자동차에게는 되게 큰 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아.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외국 자본들이 또 그러면 이탈할 수가 네. 있고 그럼 현대차에서 조지아 공장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빨리 투자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그 이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아니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왔었고 네. 펠로시 의장도 왔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고 있었겠죠. 미국은 다 이제 판단하니까 뭐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동맹인 우리나라가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 이 사안,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글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저는 외교 대참사라고 봐요. 아, 외교 대참사다. 왜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300번 정도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보 수집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네, 이걸 보니까 이 법이 8월 7일 날 올해 네, 지난달 8월 7일 날 상원에서 가결이 됐고 8월 12일 날 하원에서 가결이 됐고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은 예고가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정책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재계에서는 네. 빨리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아하. 서명하기 전에 했는데 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날 서명한 이후에 네. 이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지금 뛰고 있는 지금 것이죠. 미국에 많이 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을 수정하고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현재 미국 대사관인 우리가 워싱턴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네. 또는 산자부나
외교부나 국정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예. 너무 미국 의존적으로 미국 얘기를 무조건 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는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뒤통수에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달에 한국 왔을 때 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만났을 때 맞아요. 어땠습니까? 그 미국에 투자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요. 현대차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분위기 실망의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엄청난 충격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이제 못했던 부분인 것도 같고, 너무 이제 미국을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네. 정보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래저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네. 정보 수집 활동도 소홀히 한 것이고 좀 태도가 아니란 것이죠. 아. 한미 동맹 말로는 뭐 가치 동맹 바이든 대통령 와서 막 축켜 세우고 네. 한미 동맹 공고하다 하니까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국익 카페는 한미 동맹도 사실은 미국의 그런가 봐요. 국익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네. 것을 우리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트럼프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쓰고 있고 그랬죠. 바이든도 미국 우선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공공망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식으로 미국 유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미국과 FTA도 체결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 동맹에서 시작해서 경제 동맹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정보 수집을 정확히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활동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아까 언급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해 초부터 네. 이제 비슷한 법안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었고 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예. 왔잖아요. 그렇죠. 왔잖아요. 예. 그때 뭔가 좀 접촉이나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8월 3일에서 4일 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휴가라는 핑계로 만나지 않고 아. 전화로만 했잖아요. 전화 통화했어요. 근데 사실 하원에 이 법이 통과된 게 8월 12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다면은 알고 또 이렇게 했다면은 아주 큰 문제고 네.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걸 캐치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서 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은 아마 하원을 통과할 때 네. 법이 수정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유예 기간을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네.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는 그러니까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죠. 돌이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저는 이것을 예. 아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네. 미래 자동차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세계가 고민을 했어요. 현재 기름 경유라든가 휘발유로 쓰는 자동차를 대체하는 미래 자동차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세계는 여러 가지 모델을 내놨는데 네. 결국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된 것이고 예. 현대가 만든 아이오닉 5라든가 네. EV6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모델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이 제대로 선점이 되면은 네. 이 기준으로 이제 미래차를 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미국 시장 자동차 시장은 미국 시장이 또 선도하는 것이고 네. 미국에서 우리가 선점해서 한다면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리드할 수가 있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법이 발의됨으로써
선점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죠. 아, 걱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연방 하원 의원들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미국 예, 의원들 예. 만났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얘기도 좀 나왔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조 윌슨 하원 의원이라든가 네. 한 9분이 오셨어요. 음. 주로 군사위라든가 외교위, 외통위를 담당하는 의원님들이셨고 네.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하고 저하고 일부 의원들 같이 만나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네, 네. 인플레이 감축법에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런 피해가 준다라는 네. 걸 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하게 되면은 네. 우리 국민들의 반미 정서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적은 거 주고 크게 잃는 효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여론의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은 한미 동맹이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미 하원 의원들 중에 일부가 솔루션을 제시하더라고요. 솔루션, 해결책을. 예, 해결책을 네.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뭔가 하면은 법을 지금 보완하고 수정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도 법이 발의된 그 밑에 정부기관에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시행령. 네, 거기도 있고. 예.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법 밑에 이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때 대한민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는 불이익이 최소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열 수 있겠다. 네. 예를 들면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세우는 2025년까지는 한국에는 똑같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하. 2025년 이후에는 조지아 공장이 생기면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규정에 열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본인들도 이것의 심각성을 한국 와서 이해를 하게 됐다. 음. 그래서 미국 가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또 국회 또 기업들이 총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네. 이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래 자동차의 먹거리가 달린 것이고 단순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미래 전기차를 우리가 선점해 우리 모델 우리 스타일을 선도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차원, 미래 우리 경제 차원에서는 아주 국가 운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사안이 어떻게 좀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풀리지 않는다면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방기한 네. 책임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실기한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 강화한다 하는데 네. 이것은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 가장 큰 외교 대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교대 참사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